안녕하세요. 생활과 윤립 채널의 윤립쌤입니다. 윤리와 사상은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고대 그리스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기분 좋게 시작해 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 근방 마케도니아에서 시작해 인도까지 영역을 진출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스승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두 사람이 잘 맞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행보를 봤을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은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버지는 의사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럴까요? 스승님 플라톤보다 더 현실에 입각한 현실주의적 사상을 주장합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독배를 마시고 죽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재판대에 설 위험에 처하자 바로 외국으로 도피해 버렸습니다. 이런 점만 봐도 현실주의적인 성향이 묻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현실주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플라톤과 비교하며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플라톤이 이데아를 주장하며 이상주의, 이원론적 세계관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주의, 일원론적 세계관을 주장합니다. 본질, 그러니까 이데아, 다른 말로 형상이라고도 합니다. 본질은 개개의 사물 속에 있다는 겁니다. 본질은 이데아 세계에 있다고 말하던 플라톤과 다르게 말 그대로 현실 속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실 속에서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현실주의입니다. 자세히 분석해 보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개별 사물은 물질적인 재료가 되는 진료라는 것과 설계도가 되는 이데아, 본질인 형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집을 예시로 든다면 집의 실제적인 재료들, 콘크리트, 철근, 벽돌 등등이 진료가 되고요. 그 집의 설계인 본질이 바로 설계도, 형상이 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목적론적 세계관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건데요. 나중에 생활과 윤리, 환경윤리에서도 이 부분이 나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식물은 동물에게 먹히기 위해 존재하고 동물은 인간에게 먹히기 위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따져보자면 이 의자는 인간이 앉기 위해 존재하고 돼지는 인간의 일용할 양식이 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다. 각자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인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목적, 다른 말로 선을 추구합니다. 인간은 왜 살까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뭘까요? 좋은 대학에 가려고,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려고, 돈을 많이 벌려고, 이렇게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최종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라는 대답이 나올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인간의 최고선, 최고 목적은 바로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봤을 때 행복이란 인간의 본질, 기능인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할 때, 또 나왔죠. 덕, 아레테를 가질 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적 기능인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해서 덕을 지니는 것이 행복에 도달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정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성은 어떠한 부분인지 살펴봐야겠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정신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째, 이성적인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이 바로 지적인 덕, 지적인 탁월성입니다. 그리고 둘째, 감각과 욕구의 부분. 이 부분은 이성 그 자체는 아니지만 이성의 통제와 영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은 품성적 덕, 품성적 탁월성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영양, 생식의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이성과 관계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복과 상관이 없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인 덕에는 철학적 지혜, 직관적 지성, 학문적 인식, 실천적 지혜 등이 있는데 좀 전에 설명했듯이 지적인 덕은 영혼의 이성적 부분이 탁월할 때 얻어지는 덕으로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윤리와 관련하여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부분은 실천적 지혜입니다. 실천적 지혜는 헤아리고 분별하는 것을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현실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맞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또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품성적 덕은 용기, 절제, 긍지, 친절 등이 있는데요. 영혼의 감각과 욕구의 부분이 이성의 명령에 따라 탁월하게 작용할 때 얻어지는 덕입니다. 품성적 덕은 반복된 실천과 습관화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보다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품성적 덕은 중용의 특징을 지닙니다. 중용은 한자 가운데 중자를 써서 여기 표에 보이듯이 감정의 과도함과 부족의 중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중간이나 평균이 아니고요. 그냥 말 그대로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그 사이의 중간, 적절함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악한 감정과 행동은 중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살인, 강도, 사기 이런 나쁜 행동과 감정에 적절함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품성적 덕에는 실천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좀 전에 말했듯이 실천적 지혜는 각 상황에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 즉 중용인지 알려주는 지적인 덕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감정을 조절하고 알맞게 행동하려면 지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실천적 지혜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주지주의와 주의주의가 합쳐진 특징을 보입니다. 일단 상황에 따라 무엇이 올바르고 선과 악인지 아는 지적인 능력, 실천적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주지주의, 그리고 그렇게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고 이성의 명령에 따르는 능력, 품성적 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주의주의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 중용을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남의 가랑이 밑을 기어가고 있다. 이것은 비겁일까요? 용기일까요? 내 한 몸의 출세를 위해서 권력자의 가랑이를 기고 있다. 이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반면에 왕이 자존심을 버리고 백성을 위해 오랑캐의 가랑이를 기고 있다. 이것은 용기일 겁니다. 이렇게 중용이란 수학적, 기계적으로 무조건 중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는 적절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끼친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 사상은 공동체주의, 현대 덕윤리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즉 공동체주의와 현대 덕윤리 사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쪽 계열의 대표 주자가 바로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의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파트가 되면 다룰 거니까 일단 이 정도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안녕.